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는 화면에서 자주 뵀는데 똑같으시네요. 그래요? 실물이 훨씬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나비 넥타이에 동그란 안경에 정말 탐정 같으신데요. 꼬마 탐정.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아침마당에서는 저희가 처음 이제 박사님을 모시는 건데 네. 그 말투에 조금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 나와요. 제가 고향이 어디신지? 네, 고향이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진해시군요. 자라기는 부산에서 자라고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지냈고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사님을 그 대중들의 심리를 워낙 잘 파악하신다고 해서 심리 탐정이다 이렇게들 네. 많이 부르는데 오늘 솔직히 저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탄로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 네. 이렇습니다. 근데 뭐 죄지은 게 있었어요? 죄지은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 탄로나는 걸 걱정하세요? 걱정되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은 결코 들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암에 걸려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만큼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다 내야 되는데. 적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 이수진 장군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몸은 의사분들이 몸은 뭐 병이 있니 어쩌니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또 마음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고 또 당신이 보이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사실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그 말함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심리학자고요. 네.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대화를 나누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꿰뚫어 본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만큼 제가 여러분 마음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이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면 적들이 내 마음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이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네. 분들이 박사님께 마음을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박사님은 많이 아시잖아요. 인지도가 워낙 또 계신 그럼요. 분이니까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받으셨고 네. 현재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라는 개인 방송 하시면서 무료 상담, 강연, 토크 콘서트 등등등 아주 바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잘린 이유로 WPI 심리상담 코칭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개개인 분들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저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젊은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도저히 이 인간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제가 진짜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아니면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뭐 이런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지신 분들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WPI 검사라는 게 네. 이게 그 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국 토종 심리 검사인 거죠? 네, 그 토종 심리 검사라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대부분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뭐 서양 사람 마음과 한국 사람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뭐 동양과 서양 차이가 있는데 재밌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리 검사는 다 서양 거를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되니까 네. 심리학자인 저로서는 너무 그게 한 15년 전, 20년쯤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현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심리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가 그럼 내가 만들지 뭐. 이래가지고 한 15년 전부터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된 게 WPI라는 심리 검사입니다. 네. 뭐 개인 상담도 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일단 먼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어머, 아니 근데 제가 어떤- 이렇게 황심소라는 이 네. 애청자인데 아, 그러세요? 거기 보면 사실 왜 다양한 고민들과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에 또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신이 아닌데 그걸 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 나 정말 이 사람의 심리 진짜 모르겠다. 아니면 정말 해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사례나 네. 그런 분도 혹시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분 심리가 뭔지 모르겠다는 건 그냥 와가지고 저 마음 읽어주세요. 하고 그다음부터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뭐 그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WPI 프로파일을 보면 현재 이분의 기본적인 특성과 그동안 이분이 대인관계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건 제가 아닌데요. 그건 제가 맞지 않는데요. 그건 틀린데요. 이런 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저한테 아주 뚜렷하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뭐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아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몸이 아프면 팔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서 자기 아픈 거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거는 그걸 내가 이야기하면 나를 정신병 환자로 모는 건 아닐까. 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내 혼자 꽁꽁 그냥 혼자 아프면 됐지. 내가 이 고통을 참고 지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바뀔 때 차라리 암에 걸린 게 다행이야. 이제는 사람들이 내 아픔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꼭꼭 자기 마음을 숨기는 분들이 간혹 있나 봐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저 생각에는 이 대구 경북에 있으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면 그거는 좀 점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훌륭하고 잘하는 행동이다. 이런 분위기들 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 사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나 어른들과의 갈등 이런 데에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많고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참 내 마음을 표현하고 공감받는 게 더 많다. 그거는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육감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누구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저는 잘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뭐 박사님 잘 모셨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가요? 네. 예. 박사님은 다른 심리학자분들과는 달리 네. 이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유명한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래요? 전 사회 문제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각각의 분들이 자기에 비춰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네. 그 방법을 나름대로 찾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심리학자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잘 서로 이렇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참 소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좀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러면 이 네. 소통을 잘하는 비법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네.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쟤가 문제가 있어. 쟤 좀 어떻게 소통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비법을 줘도 그건 저한테 해당하지 않아요. 쟤한테만 주세요. 그렇거든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가 저는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소통을 에 대한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만병통치약을 주세요. 이러면 저를 완전히 돌팔이 의사 취급을 하겠다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그때 네. 본인의 마음은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신 거거든요. 네,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평소에 그러면 장윤영 선생이 뭔가 유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아, 이게 드러났나요, 지금 방금? 그럼요. 얼마나 신나하세요. 오늘 저 조심해야 될것 사람은 내가 같은데. 소통이 안 됐구나라는 걸 지금 표현하신 거죠. 야,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예. 그런다고 뭐 제가 못 보는 건 아니니까 뭐 네.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아마 예. 우리 각자도 소통에 대해서 좀 막힌 부분이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막힌 부분보다는 갈급함이 있을 아. 거예요. 저희 네. 집에는 네.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한 청소년이 있어서 청소년. 네. 중이병. 그 무섭다는. 중2병. 중3입니다. 중3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언행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질풍노도의 모습을 보이나요? 뭐 순간순간 엄마가 뭘 알아?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표정으로 다 읽히죠. 네. 그리고 공부는 내가 알았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표정이 그냥 뭐 아주 시시각각 변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 왜 신경 쓰세요?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네. 그 아드님이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네. 엄마가 왜 언행을 조심해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요. 네. 지금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드님이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는 아드님 문제예요? 엄마 문제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들 문제를 마치 내 문제로 착각하고 있고 아들의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내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 자기 마음이나 자기 감정이 뭔지를 모른 채로 아들 눈치 보고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마음과의 소통을 해야지 아들과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분명히 뭔가 아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움이나 또는 내가 열불나는데 아들 앞에서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데 속으로는 이 웬수 어떻게 내가 이를 낳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본인의 속마음이 혹시 덜킬까 봐 지금 이 아들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듣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역시 탐정 맞으시네요. 감정 맞죠? 네. 그다음에 아무 다른 분들이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진짜. 진현 아나운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긴 하지만 이제 회사 생활 5년, 6년 차 이제 됐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선배님과 네. 후배들과의 어떤 관계, 그렇죠. 그런 또 소통의 문제. 그렇죠. 그게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인간관계에 인간관계에서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죠. 예, 네. 그런 것 지금 같아요. 본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에 60점? 60점. 예. 60점이면 과락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뭐 통과인가요? 딱 걸린 거 아닌가요? 예, 딱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 정도다. 예, 예. 그러면 본인이 평균 정도 대충 묻어가고 지내고 있다라는 마음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있다. 네, 그럴 때는 본인이 지금 뭐 이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절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가는 대로 앞으로 한 5, 6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일까요?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저는 제 네. 인생 모토가 중간만 가자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평균만 지금 가자. 그렇죠. 예. 지금 아주 자기 인생 모토대로 지금 살고 있는 마음을 잘 표현하신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그렇죠. 이대로 쭉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중간만 가자. 중간만 좋습니다. 예, 60점인데 중간보다 뭐 10점 더 됐네. 훌륭하세요. 김쌤은요? 김쌤 요즘 문제 없어요? 저는 그 뭐 성격적으로 직업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지 싶은데 그래요? 자기는 문제 없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 학생들 네. 좀 나이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그 보면은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죠. 이 근데 A 학생들도 범죄를.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됩니까? 그럴 때 김선생님 사시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야기를 하면 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의 그 언짢은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이런 학생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예. 그럼 괜히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안 해요. 그럼 참고 있으면 내가 이걸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암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선생님 어느 쪽 길을 택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놓고 이 얘기를 안 하고 네.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애들 욕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풀어야 돼요. 이제 아이들 마음도 편하게 하고 네. 내 마음도 편하게 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그 방법을 써오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 선생님이 암에 걸리거나 위궤양에 시달리지 않은 그렇죠. 상태 된 거죠. 아, 좋은 네. 방법인 건가요? 아니 일단 선생님이 사는 데는 나쁘지 않죠. 네, 뭐 선생님이 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살신 성인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인 군자로서 참고 살아야 되겠다. 그 방법 아니니까. 네. 내가 일단 살고 보자 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택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죠. 아, 예. 잘하고 있네요.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중2병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딸이 고3인데 고3, 중2병부터 시작이 된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학교 가는 횟수를 따지면은 조퇴가 거의 뭐 100% 가운데서 한 30%가 조퇴고 거의 한 10%가 결석이에요. 고3인데요. 예, 예. 근데 학원도 100% 가운데 50%가 결석이고 그렇죠. 50%를 가고 그렇죠. 반반이거든요. 네. 반타작인데. 그럴 때 어머니는 네. 따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혼을 내죠. 왜 안 가냐. 예. 그러면 따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아 몰라 귀찮아. 그래요. 말하기 싫어. 그러면 왜 혼을 내세요? 일단은 학생이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네. 그런데 따님의 생활은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고3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대학은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집안에 좀비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그러면- 있거든요. 늘 불 끄고 잠만 자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좀비를 인간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머니가 벌써 따님을 좀비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좀비로 살고 있는데 저희 딸이 어떻게 좀비가 될 수 있어요? 박사님 저희 딸을 인간으로 다시 환생시켜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박사님 좀비가 된 딸을 어떻게 인간으로 환생시킬 수 있는 그런 비법이나 네. 그런 상담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지 질문이 문제에 틀렸구나.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된 거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좀비가 된 딸이죠. 내가 엄마한테 완전히 좀비 무시되고 취급받아서. 좀비 상태가 됐으니까 이게 엄마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도 나를 좀비로 만든 엄마랑 얼마나 간절히 소통하고 싶어요. 엄마 저를 구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는 계속 보고 네 학교 가라 학원 가라니까 좀비가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면 그거는 좀비 학교고 좀비 학원이지. 그렇죠. 인간 사는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좀비하고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준비를 이 인간으로 문제를 만들긴 해야 가지고 있죠.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진짜? 네. 네. 그렇게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밤새도록 상담하고 이야기해도 네. 시간이 모자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정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 네. 특강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이라도 박사님 하신 말씀은 나한테 분명히 소통을 위한 어떤 문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특강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건가요? 특강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사실은 우리가 소통하면 누군가와 내가 대화를 많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소통의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누구랑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답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냥 우리 소통해야 됩니다.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 주여 구원해 주소서, 부처님 절 살려주세요. 이런 주문해 오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에서 자기의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저를 안다는 게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당신의 마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내 문제, 진짜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당신한테 답을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당신이 스스로 내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면 당신이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탐정 황상민 박사님의 특강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통의 심리, 나와 당신의 마음 읽기.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이야기 있죠.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 마음이 안녕하다뇨? 누가 저 마음을 빼들어 갔나요? 저 마음이 병들었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내가 소통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조금 이 정상이 아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좀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는 상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한국 사람들 마음이요 사실은 힘들어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답답해요.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누구랑 소통을 하면 대화를 나누면 저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빨리 제가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게 살았던 게 내가 내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오늘 이 강의에서 진짜 내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진짜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방학도 되고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엄마, 또 아이랑 소통 잘하는 엄마 로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아이 마음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또 묻는데 그럴 때마다 찾아온 어머니들, 주로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자식 마음을 아시려고 지금 하기 전에 어머님 마음부터 자식에 대한 어머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마음이야.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애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내가 내 마음, 그럼 그게 엄마 마음입니까? 아이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픔입니다. 어머니 마음과 아이 마음을 구분조차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는 이 혼동된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식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시댁어른 또는 뭐 친정 식구 뭐 이렇게 하는 주위에 있는 친인척 분들하고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소통하고 싶어요.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잠시 그거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억울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뭔가 손해를 본 듯하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러면 나만 진짜 더 가슴 아픈 그런 생활을 더 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그렇다고 그러면 저가 문제인가요? 저가 문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더 억울해요. 왜?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내 문제라고 그러고 되게 이제 방학 때 아이들이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건 엄마 좋으려고 한 거지. 아빠는 뭐 우리한테 돈만 주면 다 한 거예요?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아빠 엄마 거의 박은정 씨 집에는 그런 일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럴 때 아이랑 어떻게 대해요? 아까 좀비 네. 따님은 그런 이야기 하나요? 그냥 하죠. 아예 좀비 상태로 더 이상 아니죠. 엄마랑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상태로 지내고 있나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제가 발작을 어떤 지적을 하죠. 하면 그렇죠. 예, 강하게 반응을 하죠. 발작이라고 그래요. 예, 그럴 때. 예, 예. 그럴 때 이런 간헐적 발작을 할 때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그냥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대화가 안 통하는데 왜 안 통하는지 모르니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부족해 이러는데 그거는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내 마음이 제 마음일 거야,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일까요? 착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서 뭐 누구를 때렸다든지 불을 질렀다든지 뭐 칼로 찔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 거의 전부 다 정신병 환자야, 정신병에 걸렸어.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른 채로 있는 사람이 거의 좀비 같은 생활을 하는 그 경우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발작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환경에서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거 외에는 나를 사람들이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우리가 보는 뭐 사건들 이런 데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범죄가 되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이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진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저 마음 제가 볼 수 있나요? 본인 마음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네, 노안이 오셨나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예. 그럼 노안이 안 오신 박은정님은 본인 마음 보셨나요?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수시로 변해요. 네.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보시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